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K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4일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특별한 거 없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떨어졌는지 진짜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왜 이러는 걸까요? 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의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 절대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뭐 소위 얘기하는 증권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주식 공부하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파월이 청문회 같은 걸 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에 이제 출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 6월 24일 0시 23분 아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원에서도 지금 또 이거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박살이 났죠. 지금 그 파월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금리를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하나 했죠. 빅 스텝을 했나요? 빅 스텝을 했는지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지 0.75 한 것 같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 같네요. 근데 다음 달도 0.75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지금 금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들은 바로는 이미 단기채라 그러죠. 단기채 금리는 이미 역전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소비 혹은 수요 이 부분을 지금 금리로 파월이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이제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거의 이제 같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고 우리가 0.25 올리는 상황이면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어서 돈이 이제 반대로 미국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1억 원씩 넣었을 때 미국이 더 많이 주잖아요. 미국이 더 안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거기다가 뭐가 됐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 자영업자 잔액만 1,000조고 지금 가계부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이자 부담 관련된 뉴스도 지금 장난 아니죠. 뭐 얼마 빌리면 한 달에 250만 원, 뭐 300만 원씩 이자로만 나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제 변동금리라는 명목하에 엄청나게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권에서 은행에 지금 이자 장사하지 마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딜레마가 뭐냐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되게 많아요.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부채를 막아야 돼. 부채가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돈을 줬죠. 돈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 금리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삶이 어려운 이자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 또 대출을 또 저금리로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면서 또 은행에는 또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되게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로 막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
은행 금리는 그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리도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엔 관리가 안 돼서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지금 한 군데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요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부채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황이 더 안 좋은지,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이유랑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기준환율이 1296원. 이게 2020년도 1월에 이거 팬데믹 때 나왔던 데로 이제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그 다음은 뭐냐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사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금융위기 온 것도 아닌데 외인의 국내 주식 비중이 13년 만에 최저래요. 자, 여기가 2007년 6월 18일에 36.6이었는데요. 36.06이었는데 여기는 2008년도가 되겠죠.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럼 지금 30.85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융위기급으로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여기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차트에서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85에서 여기가 이제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언저리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에 좀 더 부담을 더 주는 이유는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소위 얘기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2020년도 1월 11일 날, 21년도 1월 11일 날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때 들어갔던 동학개미 운동들의 자금이 순수 개인 자금이었냐? 순수 개인 자금이죠. 순수 개인 레버리지 자금이죠. 레버리지. 신용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뭐 내가 1억이 있으면 신용 받아서 2억, 뭐 3억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돈들이 다 모여가지고 2021년 1월 11일 날 최고점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평균 반대 매매가 25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주가가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져요. 신용 비율이 안 돼요.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래서 요즘 보이는 것처럼 계속 4%대, 특히 코스닥에서 4%대 하락이 나오고 밑꼬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흐름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신용잔고 1년 5개월 만에 19조 원이래요. 지금 19조 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작년 2월 2일 기준으로 19조였다니까. 작년 2월 2일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요만큼 내려와 있었던 때거든요. 별로. 이때가 19조면은 얘가 처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가 팬데믹으로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때 19조까지 늘었다면, 이 팬데믹 때문에 떨어지기 직전이랑 생각을 해보면 19조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한 11조, 12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 8조 정도가 더 나와야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세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을 되게 강화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 많은 자산가들 중에서 전문 투자자급 분들에게 CFD라는 것을 이제 많이 팔았어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선물 혹은 옵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돈 10%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10억 원어치를 사서 진입 가격
청산 가격 요런 거만 하고 이게 되면 이제 공매도도 가능한 그런 상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로 잡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외국 개인이 6,700억을 팔았고 6,700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한 600억 가까이 팔아서 오늘 역대급으로 한 7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파워포인트 창이 조금 잘못됐는데 CFD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CFD는 전문 투자로 등록한 내국인이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 상품이래요. 원래는 최소 10%였지만 지난해 발생한 빌황의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40%로 올려서 10배였다가 2.5배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 4천억, 2020년 4,800억 대신에 한 6천억 가까이 늘었고 여기 집중됐다고 하는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가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고 CFD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개인의 CFD 투자 손실 및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의 추가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 이 CFD도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야, 개인들이 이렇게 판 적이 없었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 전에 보면은, 개인은 떨어지면 매수했어요. 떨어지면 매수했죠? 올라가면 매도했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했어요. 그리고 쭉 떨어지는 동안 계속 매수했고, 그리고 팔았는데, 이번에 보세요. 매수 하다가, 매수 올라갈 때 팔고 매수하고 오늘 팔았어요. 오늘 판 겁니다. 23일 날 6월 23일 날 팔았는데 이거 지금 항복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 한 달인데 한 달 동안에 매매 패턴을 한번 보세요. 지수가 떨어지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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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올라가면 매도, 지수가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대 매매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럴까요? 반대 매매? 같은 반대 매매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코롱생명과 관련된 단톡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거기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지수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달 거의 이제 한 달, 2달 가까이 대화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코롱생명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대화 한 100개 정도 됐나? 그랬거든요. 이제 버티기 힘든 구간에 온 거예요. 이제서야. 물론 코스닥은 제가 요거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서야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건데 이럴 경우 경과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안 되고 경착륙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차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르고 있고 한국의 금리를 미국 금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올릴 경우에 가계부채가 또 부담이 되고 환율은 1,300원 돌파했고요. 개인 신용장고의 반대 매매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한 방이 더 남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딴 거 다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래량하고 복만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날이 삼성전자가 막 9% 가까이 갔던 날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날이
1월 11일 날,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오죽했으면 날짜를 기억할까요? 여기에 추가를 하고 주식하고 삼성전자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맞죠? 이날이 삼성전자가 9% 가던 때예요. 9% 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거의 제가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매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클라이막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던 때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고점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여기를 6월 25일 날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 돌파를 하면서 시장은 어떤 형식이 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지지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제 하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러고 있나? 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이것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봤는데 신기한 걸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게 연결 선물인데요. 선물은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던 거야. 1월 11일이. 여기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물과 종합 증시가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갑니다. 보시면 거의 보시면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선물이 우리가 알기로는 선물이 더 빠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얘는 최고점을 못 넘기는 사이에 현물만 최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물을 매매하는 분들은 이게 최고점 넘기는 걸 선물상으로 최고점 넘기는 걸 바라지 않은 거죠. 뭐 여기에 이제 무슨 뭐 만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선물이 현물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올라갔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갔나. 결국에 저는 이제야 이걸 봤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봤다면 되게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3시간 넘게 차트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제 입장에서 주식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봉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아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51포인트, 그다음 요런 데죠. 요런 데 2700포인트, 그다음 이런 데 여기 2266포인트 이런 데, 그다음에 올라갈 때 멈췄던 곳인 이런 데, 그다음에 뭐 요런 데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출발 지점 같은 곳이에요. 요런데 그 다음에 올라가던 중에 멈췄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잠깐이라도 했던 곳들 보게 되면 뭐 요런데 이런 데가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더 꼼꼼하게 본다 그러면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큼직큼직한 거를 봤을 때 2030포인트 2030포인트 자리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다음날 갭상승해서 거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쭉 당긴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이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쉬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쉬었던 자리들, 올라가면서 쉬었던 자리들을 우리가 나타내 본다면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요렇게 요 자리들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전체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이 2951포인트 자리에서 뭐 정확하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 구간에서 얘네가 뭔가 좀 지켜보려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 구간인 2778포인트에서 2716포인트 자리에서 물론 깼다가 들어서 이 안에서 좀 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도 이런 자리가 하나 있네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라고 치면은 지금 요 라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박스권을 크게 그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잡아가지고 그랬던 거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66포인트 자리를 밑골이든 뭐든 한번 여기를 때려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준 거, 요 박스랑 요 박스를 합친 거랑 같은 흐름이라 그러면 지금 다이렉트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 진정한 매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떨어질 폭이 남아있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2266포인트를 못 견딘다면 2030포인트도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22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과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그때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가령 리먼 때를 생각해 본다면 돈 투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돈 투입하면 되는 거였고, 팬데믹도 돈 투입하면 되는 거였어요. 돈 투입하면.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죠. 리만 끝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리스 재정 악화 이런 부분들도 다 돈을 넣으면 되는 거였어. 돈을 어디선가 끌어다가 갖다 박아주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돈을 회수하는 입장이에요. 돈을 회수하는 입장이고, 게다가 전쟁이 있는 상황에 지금 식품, 에그플레이션이죠. 이 부분이 지금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하고 막바로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유가가 오르는 거는, 예전에 유가가 막 $100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시장이 너무 좋아서 막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에서 산유량을 늘리지 않는 가운데 너무 많이 써대니까 그 해가 너무 추웠었나 어쨌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건 전쟁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식료품도 오르는 것도 전쟁이 일부 관여하고 있고, 물론 여기 이제 가뭄이라든가 자연재해도 같이 번갈아 있는데, 지금 이거 두 개가 한꺼번에 되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40년 만에 당해보는 거기 때문에, 40년 만에 당해보는 거라면 저는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지금 잘 가늠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데다가 그 앞에 있었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초반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줬던 문제들까지 합쳐진다면 한국 시장은 지금 평화롭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봉으로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가격 이평선 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평선 라인으로 보게 되면 보이시는 거가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런 밑에 지지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는데 지표를 좀 바꿔야 되겠죠. 지표를 좀 바꾸면 240, 360, 480, 1000 라인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분홍색의 2포인트로, 이거는 갈색의 2포인트로, 이거는 노란색의 2포인트로, 그 다음에 요거는 천일선은 보라색으로, 보라색 3포인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천일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이 천일선은 쉽게 한 번에 못 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2455포인트 요 라인 정도에서 여기 이제 천일선도 지나가는 겁니다. 천일선은 거의 한 5년짜리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천일선을
이라고 이제 했는데 뭐 1200일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연봉에서 6년짜리 5년짜리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1000일선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들었다 깨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평선들을 잘 봐야 됩니다. 상승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죠. 1000일선, 481선, 361선, 241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까지 정배열이에요. 여기도 정배열입니다. 이 정배열의 등간격, 그러니까 이제 이 퍼져나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평선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000일선을 처음 깼고 장기 이평선 1000일선, 481선, 361선은 정배열인데 241선까지는 지금 전부 역배열이 돼버렸죠. 이렇게 역배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한 번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들어주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매우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진정한 반대 매매는 오늘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한 방 혹은 두 방 정도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가다가 툭툭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막바로 툭툭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하락할 폭이 남아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41선을)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1선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은 소위 얘기하는 1년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61선은 3개월 선이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수급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자,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자,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5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 여기 한번 됐고요. 둘 하고 여기도 한번 됐고 지금 셋 빠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파 하고 1, 2, 3, 4, 5파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에 그러니까 여기서죠. 지금 여기에 한번 그림을 맞춰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쉬었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쉬었고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쉬었고요.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쉬었고 요렇게 떨어지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아마 이종복님인가? 그분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분 영상을 보고 저도 오랜만에 요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날짜 계산하는 겁니다. 날짜 계산.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할 리도 없고 이렇게 보면 최고점 찍고 최저점 찍은 거 61선 요 한파동의 최저점 찍은 거를 치면은 107일입니다. 그리고 최고점 61선 최고점 찍고 최저점 찍은 게 105일이에요. 그러면 최고점 찍고 61선 최고점 찍고 요렇게 된 게 16일이고 다른 또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올려서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61선 최고점이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55일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일 정도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달 반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원차트 기법이라고 해서 저도 그 날짜 계산하는 법으로 본다면 얘가 올라온 길이가 315일이고요. 떨어진 길이가 245일입니다. 그러면 며칠 남은 거죠? 이렇게 따지면 한 70일 정도 남았어요. 그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죠. 왜냐면 이번 달이 아직 10일 조금 안 되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7, 8, 9월, 10월, 11월
요때쯤에 뭔가 변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의 횡보를 몇 달 하는 거죠. 자, 빠지는 거는 급격히 빠지고 한 달, 두 달, 거의 세 달 졌거든요. 여기는 한 달, 두 달, 여기도 세 달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쫙 빠지고 7, 8, 9, 10 쉬고 이렇게 반등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반등의 목표치는 첫 번째가 어디가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01선이 될 거예요. 이 1001선은 시간이 가면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55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막바로 2455포인트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합지수가 2450포인트에서 2460포인트 안에 온다면 이때는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또 확인하러 갈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평선들을 요즘 뭐 한국경제의 김종철 소장님 영상을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하고 매우 유사하게 알고 계신데 아마 그분한테 배운 분이 저에게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지 않을까, 아니면 김종철 소장님한테 제 스승님이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종철 소장님이 알고 계신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금 61선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 5개째 빠지는 건데, 그럼 6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1선 이렇게 쌍바닥이 필요하거든요. 2개는 하나를 줄이고요, 하나를 돌파를 하는데 여기에 5일선 쌍바닥 혹은 5일선 N자, 여기도 돌파하려면 21선 N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결국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5일선 돌파하고 21선까지 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21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여기 1001선하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길게 잡는다 그래도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10%만이라도 줄여놔야, 그리고 나야 밑에 내려왔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뭐 돈이 얼마, 뭐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만드셔도 되고,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종합지수 보게 되면 리만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죠. 예, 힘들게 올라왔고 빠졌어요. 얘는 기간 조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요, 주가가 쫙 떨어져서 이제 반등해가지고 더 가나보다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잡고 인플레이션으로 잡으면서 만들어졌던 경기 침체라든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동안에 시간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걸렸거든요. 리먼 거 그 유동성 그거 지우는데 지금은 얼마 걸릴까요? 네. 결국에는 이평선, 100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평선들을 다 모으는 작업을 한 후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건 되게 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제 주가가 여기서 움직이겠죠. 물론 1001선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할 거고요. 그럼 이평선들이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하고, 이 지그재그 파동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먹을 건 많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평선들 다 모으고 결국에는 여기 돌파하러 간다고 봤을 때 이 돌파하러 가기까지 힘을 응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맞춰지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산업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그 동안에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탄소세 이런 부분,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성장하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오긴 올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뭐 더 빠지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빠지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일자로 계속 빠지기가. MACD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MACD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고, 2019년하고 20년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기를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려면 최소한 한두 달 정도를 옆으로 이제 겨주던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빠지지 않더라도 옆으로만 있어도 이 선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달 정도에 거의 피크를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보이는 120개월 선 10년짜리잖아요. 이게 지금 2231포인트거든요. 그럼 아까 일봉에서 봤던 것처럼 31포인트인데, 아까 제가 봤던 라인은 2266포인트였죠. 그럼 여기 언저리에서 여기 2266포인트는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됩니다. 월봉에서 120개월 선을 쳐야 되니까. 그럼 지금 2200에서 2084포인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버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또 저가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아까 61선 파동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올린 다음에 61선이 이렇게 한번 올랐으니까요. 아까 그려놨던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요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고, 요만큼 올랐 다음에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요만큼 오르는 거예요. 얼추 맞죠? 얼추. 이게 딱 맞을 리는 없습니다. 이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그럼 떨어지는 것도 한번 볼까요? 떨어진 것도 자, 61선이 이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정도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오긴 왔었네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랑 2585포인트, 2010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요만큼 떨어진 게 지금 최고점 비교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목표치를 채운 상황이에요. 거의 채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재는 목표가로는 지금 현재 거의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을 밑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천일선 자리를 한번 쳐주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 올라왔던 폭, 이만큼의 올라왔던 폭에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 50%를 넘겼잖아요. 50%를 떨궈냈기 때문에 2156포인트 618 올라왔던 비율에 61.8%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기 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기가 막히게 또 여기 아까 만들어 놨던 박스권 자리를 또 지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100% 가느냐 보시면, 제가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올라와서 764에 닿으니까 조금 하락했었죠. 그때 반등했고요. 618 자리에 올라왔더니 반등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뭐 한 절반 구간 정도까지 왔다고 치고요. 618 자리에서 되게 오랫동안 깨니까 다시 들어줬죠. 그리고 5선을 0.50을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0.50, 2377포인트 자리를 한 번 더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도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치고 돌파를 못하면 막바로
여기 2156포인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걸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수 가격 라인이 나오냐면 여기 라인하고 월봉상에 2230포인트였죠. 이 정도 라인 되는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에 121선 2230포인트 2230포인트면 여기 이 정도? 요거 여기 정도 되나 보네요. 지금 여기 가격 라인 대가 오는 거예요. 2266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사이, 요 사이가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 아까 107일로 계산했을 때 50,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315일인데, 지금 245일이기 때문에 60일, 60일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종복 그분 걸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하면 16일이고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렇게 계산해도 한 107일 정도 되니까 한 60일, 한 50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기간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60일에서 50일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간은 60일에서 한 그러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 60일 정도 남았고, 지금 이런 하락 후에 요런 곳까지 다 해서 저점 찍는 데까지 요거 남았다. 그 저점의 향방은 2266포인트, 2217포인트, 2287포인트, 30포인트. 이 오버슈팅 자리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자리까지 피보나치 기준으로 2156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 떨어질 게 많이 남았다. 대신에 한 3달 정도 기다리면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이 나와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55포인트 정도에 있는 천일선 자리에 걸릴 확률이 높다. 2455포인트 자리에 있는 천일선 자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이 횡보 구간만 나와도 분명히 매수 할 만한 종목들이 생길 거고, 이런 가운데 단기간에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를 잘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